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구청에 첫 입성하게 된 김길성 중구청장을 모시고 중구에 대한 비전과 향후 구정 방향에 대해서 주민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모저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도시, 한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 남대문 시장이 있는 도시, 도심의 기능이 밀집한 도시 중구는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길성 구청장이 취임 이후 앞으로 나아갈 중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중구의 김길성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길성 중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취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김길성입니다. 그동안 여러 따뜻한 성원과 지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취임한 이래 제가 그 은혜를 다 갚기 위해서 열심히 구정을 파악하고 또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겠어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취임식 때도 갔었거든요. 그때 예. 첫 일성이 예. 하나 되는 중구였습니다. 네, 화합하고 네, 네. 소통하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당 소속의 구청장이 있다가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들 화합이랑 소통 많이들 외치시거든요. 근데 유난히 하나 되는 중구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네. 이유가 뭔가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그동안 많은 발전의 기회와 또 그런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고 또 갈등이 깊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구정은 우선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의 결과라는 게 거의 49대 51 정도의 주민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죠. 그렇죠. 특히 저는 더 그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를 지지하신 분들하고만 구정을 이뤄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돼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난 그 4년 동안의 전임 구청장 시절에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게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의회였습니다. 네. 서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네. 소송도 오고 갔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지금 현재의 구의에 구성된 것을 보면 네. 이거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아직 네. 원구성도 안 됐고요. 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의장을 두고 다투는 바람에 네. 현재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 보관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전임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 좀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로 인해서 구정 발전이 상당히 늦춰졌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논의 구조가 지금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구성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9분의 그 구의원들 하나하나 의견을 좀 잘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집행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형식적 그 절차적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집행할 때 그때 이 원구성이 이제 잘 돼 있으면은 그 구성된 원을 통해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예. 그 지금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결단이랑 또 포용도 함께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구종을 하시려면 네. 결국에는 이제 공약 사항들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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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구하면 도시 개발입니다. 도시 네, 공동화 네, 현상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을지로 개발이겠죠. 예,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해서 예. 사람과 도시와 숲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데 예. 총장님도 맥을 좀 같이 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선거 전부터 오세훈 시장님과는 만나서 이런 컨셉에 대한 공감과 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지구는 특히 우리 중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시면 80% 이상이 우리 중구를 거쳐가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달라진 세운지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참 대한민국 엄청난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세운지구에 하려는 개발 프로젝트는 매우 저도 공감을 하고 숲과 또 빌딩과 사람과 거기에 저는 중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까지 같이 접목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의 중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첨단의 모습을 중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만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정말 상점벽해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일과 예. 중구청이 해야 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서울시가 담당을 합니다. 세운지구를 어떻게 만들까? 또 다산로에 대한 이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 물론 제안은 저희가 하지만 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과정, 또 공사 집행하는 과정, 또 뭐 안전 문제, 주민과의 소통과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중재하는 것은 또 저희 구청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가게 만드는 것은 저희 몫이라 그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산로, 예, 그러니까 신당역에서 약수역까지 이르는 그 대로변. 예, 그럼 거기는 이제 고밀도로 상가를 개발한다. 예. 그러면 이제 높은 초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예, 문제는 이제 뒤편에 있는 주거지입니다. 예, 예, 다산동, 뭐 장충동, 예,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한양도성의 경관지구 문제라든지 네, 남산 고도 제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예. 재개발이 쉽지 않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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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예.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 다산로 일대를 관통하는 그 지역은 남쪽으로 가면 바로 한남대교 강남으로 연결되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 바로 강북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5층 이하 건물이 65%가 3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남산 고도 제한이랄지 역사문화 지구로 지정돼서 고도 제한을 빚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중첩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로변 양쪽에 붙어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을 우선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면은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건물주나 토지주가 거기에 좀 생산성 있는 시설들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편은 이제 단층들로 이루어진 주택가들인데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제 특색 있는 상업적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모아 주택이랄지 신통 계획이랄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쾌적한 주거 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입안하고 도와드리고 또 서로 또 이해관계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조정해드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도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네,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남산 고도 제한 네, 부분이라든가 네, 경관지구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어떤 법적인 맞습니다. 제도 개선이 예, 필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남산 고도 제한을 해가지고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이 높이로는 정말 곤란하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좀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 고도 제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좀 달리 해가지고 그 높이도 지금 뭐 1, 20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게 정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중구에는 황학동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역사문화 고도 제한식으로 묶여 있어서 이유 없는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좀 손질을 봐서 한 2, 30m 정도는 지금보다 더 높게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도시가 정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축의 이 고도 제한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종상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도시의 모습을 좀 급격히는 어렵겠지만 바꿀 수 있는 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개발 얘기가 중요해서 개발 얘기를 해봤다면 두 번째는 교육 환경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갈 만한 중학교가 별로 없고 그리고 학원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 환경 문제. 어머님들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 만나면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고학년이 되면은 우리 중구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좀 교육 환경이 좀 나은 데로 가야 될지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님들이 원하는 학교 증설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고 타진해보고 했어요 그동안. 또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님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의견도 나눠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는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중국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의 인구 상태에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지금 있는 학교를 잘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에 잘 다니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 우선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중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또 가서 수업 받는 것 이외에 어떤 부분을 좀 불편해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앞서서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들이 개발 부분, 뭐 교육 환경 부분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하지만 이게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외에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특히 우리 중구같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자치구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가운데 빼고 양쪽 사이드에 인구가 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는 업무 상업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는 막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집중화된 업무 시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거와 또 직장과 또 즐길 직주락이 한 공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라이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 많이 넣어서 인구를 유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참 양쪽 사이드 특히 이제 신당동 아까 다산로 일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이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공급. 또 우리 중구는 특별하게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아마 두 번째,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을 텐데 그런 1인 가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주거 환경을 공급하는데 또 적합한 또 세대인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세운지구는 특히 우리 중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산로 일대를 관통하는 그 지역은 남쪽으로 가면 바로 한남대교 강남으로 연결되고요. 위쪽으로 가면 바로 강북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네네.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네. 일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더 책임이 좀 많이 부여가 됐는데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중구는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파 확산을 좀 차단,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그동안 중단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매일 거기서 이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좀 강화해야겠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구청들이 에서 1대1 뭐 전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지금 대책도 좀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4차까지 접종을 했지만 60대 이하 40, 50대 주민들도 4차 접종을 빨리 좀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또 독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뭐 물론 방역과 관련돼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예. 여기 굵직굵직한 게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남대문 시장, 명동. 예. 지금 가면 명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말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대책 마련이 좀 있으세요? 안 그래도 어저께 사실 이게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41개나 됩니다. 많죠. 그게 엄청나죠. 대형에서부터 아주 골목 상권까지 시장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시장은 옛날에 사람이 북적북적 밀리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비하는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근데 그분들이 그 달라진 소비 패턴에 대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연로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구청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떤 홍보 활동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 또는 그 가게를 찾아가서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제가 취재하러 나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임 구청장이 해왔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SMP
네. 서울 메이커스 파크. 네. 그게 이제 중구청 현 부지에다가 만들고 네. 충무 아트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네. 충무 아트센터 현 부지에다가는 중구청을 옮긴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그런 거 외에도 또 이제 뭐 우리 동네 사무소를 대표하는 동정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 전임 구청장의 정책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정책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을 손에서 입안이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좋은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문제점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발전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근본적으로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큰 영향이 없는 한 그거는 좀 중단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선거 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건 지금 시기에 할 일은 아니다.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일단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지금 한번 서베이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의회 의원들이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무리하게 추진됐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의회하고도 그 문제를 나중에 이제 원구성이 이제 되고 또 정상화된다면 의회하고도 좀 논의해서 올해 내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좀 심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그렇게 바로 잡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개선하거나 또는 좀 조정해서 좀 이어나가는 게 그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이제 첫 그 중구청에 입성하신 김기성 중구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여쭤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선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중구 출신 중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 중구를 잘 아는 만큼 또 중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중구를 누구보다도 더 잘 구정을 펼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나중에라도 제가 임기가 다한 이후에 김기성 구청장이 와서 우리 중구가 참 살기 좋아졌어. 그리고 내가 이 중구에 살고 있는 자긍심을 느끼게 됐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4년을 보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다양한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대 간이든 이성 간이든 또 이웃 간이든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또 치유해 나가고 봉합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제 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중구청이 향후에 그 갈등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니까 작은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나비 효과가 돼서 하나가 되는 중구에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길성 중구청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